6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아직 사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업가들을 보면 그 사업가가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떠나서 어떻게 저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접어두고 위험한 사업을 시작할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열정적인 사업가를 보면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광기 어린 사업가의 도전을 보면은 부럽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런 사업가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런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열정, 광기, 의지는 보통 사람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광기는 6가지의 의문점을 생기게 하는데요. 그 6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자, 보통 사업가들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보다는 도전적이고 스릴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업이라는 게 사실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매 순간이 굉장히 위험하거나 또는 위기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작은 장사만 하더라도 그래요. 분명히 저는 성공 여부를 떠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사업자를 냈거든요. 그때는 제가 모아뒀던 총 자산 4천만 원, 그걸 1년 만에 다 잊어버리고 2억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32이었으니까 2억의 빚이라는 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또래 친구들은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받으면서 못해도 1년에 1,000만 원 이상 저축은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1,000, 2,000 저축할 기간 동안 저는 4천만 원을 까먹고 약 2억의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직장인의 삶과 사업가의 삶은 그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시작했을까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도 그 선택을 하게 됐는데 도대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뭘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업가들은 본능적으로 엄청난 매력을 뿜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매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지향하는 바이긴 하지만 저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업가 선배들을 보면은 뭔가 저 선배 옆에 있고 싶다, 저 사업가 옆에 있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매력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매력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매력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와일드하다라든지 굉장히 유머러스하다라든지 그런 매력을 뿜어내는 게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매력을 뿜어낼까? 이거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지금 의문점을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어떤 사업가들은 굉장히 도발적인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가면 굉장히 꼼꼼하고 착실하고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야성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감각 어떻게 만들어낼까? 과연 그런 것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걸까? 이런 의문점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공격적이면서도 관대함을 가지는 사람,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사업가가 또 한 측면에선 굉장히 관대함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네? 그런 관대함, 그런 관대함은 도대체 어떤 곳에서 나오는 걸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판단력. 이것은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도 하죠. 사람이 두려워해야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두려움 없는 판단,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결정할까? 뭔가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라든지 과감한 결정, 이런 것들을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다치면 아픈 건 다 똑같은 건데 그런 두려움 없는 판단력. 자, 이런 성향은 소시오패스도 스릴을 즐기는 성향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소시오패스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정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될수록 스릴을 많이 즐긴다고 합니다. 위기가 닥치고 두려움 없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로, 뜻하지 않는 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해결하는 순발력. 사업을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치지 않고 그때그때 닥쳐오는 위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순발력 있게 해결하는 능력. 그런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런 능력조차도 이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일수록 순간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저는 이 6가지에 대한 기능, 이런 기능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 몸에서 뿜어져 나오나, 그것을 좀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도 많이 궁금해했던 부분이고 또 공부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바로 사람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될수록 앞서 말씀드렸던 6가지의 성향을 띈다고 해요. 그 호르몬은 스릴을 즐기게 하고 공격성을 띠면서 동시에 관대함을 주고 순간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해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순간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장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점만은 될 수가 없어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 중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살펴보면 그 이야기가 좀 이해가 가는데요. 첫 번째로 스포츠 스타. 스포츠 스타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꼭 스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운동 능력을 많이 향상시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범죄자들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잘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럴 것이, 범죄자들은 공격성을 띠고 순간적인 판단을 많이 하죠. 순간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 왜 안 좋을 수 있냐면, 우리는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범죄자들은 즉흥적인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후회할 짓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가들은 자이건 타이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에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이 모든 걸 좌우하게 될 테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건지,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형에도 유사한 게 보인다 그러네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된 사람들은 안와뼈, 눈뼈가 돌출이 되어 있고 광대뼈가 많이 나와 있으며 약간의 주걱턱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그럼 도대체 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약물 투여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절대 약물 투여의 방식으로 그 호르몬을 촉진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생 망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위적으로 그렇게 약물을 투여해서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발생을 시키면, 많이 분비하게 한다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호르몬을 나중에는 억제하게 되고 아예 나오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줄어들거나. 그럼 그게 줄어들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남자의 경우는 이 가슴이 여성 가슴처럼 부풀어 오를 수가 있대요. 너무 보기 안 좋잖아요. 남자가 그렇게 부풀어 오른다면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약물 투여의 방식이 아니라 그런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가 있나요? 우리도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죠. 그런데 생기는 걱정과 생기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줄일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받은 다음에 받지 않은 척은 할 수가 있지만 그걸 내가 받지 않은 것처럼 줄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이면 그 호르몬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울감을 줄여야 된대요. 마찬가지겠죠. 우울감 역시 내가 인위적으로 우울한 마음을 없애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우울증 약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처방을 받지 않고는 우울증 약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내장 지방을 줄여야 된다고 해요. 내장 지방이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는 그 길을 막아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지방을 줄여주면은 좀 더 호르몬이 분비되는 양이 많아질 수가 있대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막연히 내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좀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우울감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스트레스나 걱정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도 수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다니는 수영장이 문을 지금 닫고 있어서 운동을 못했던 게 지금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되긴 해요. 빨리 이 운동을 해야지 내가 항상 느끼는 걱정과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운동, 마지막으로 내장지방, 말할 것도 없겠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은 그런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데 탁월하다는 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니까요. 결론은
우리가 순간적인 판단력, 위기 극복 능력,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성향, 이런 것들은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꿈꾸시는 직장인분이 계신다면, 또는 내가 직장을 취직하지 않고 바로 사업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 그러면 운동 능력을 먼저 좀 키워보세요. 또는 운동에 대한 취미를 좀 가져보시고요. 저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 수영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 했었거든요. 지금도 수영은 거의 20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는 아니고 어찌되었건 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권해드립니다. 근력을 키우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라고요. 이상 장백TV입니다.